자, 네 번째. 차에 투자한 돈이 있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월급쟁이 2, 300보다는 많이 벌어야지. 안 그럼 안 하지. 그 밑에 댓글이 그래도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딱인데 까놓고 말해서 직장 같은 조직적 문화 밑에서 일하는 거 못해서 저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100%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제가 많이 해봤을 때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차에 투자한 돈이 있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월급쟁이 2, 300보다는 많이 벌어야지. 사실 할부가 없다고 하면요 2, 300이 아니라 한 400, 500 이상도 가능합니다. 단지 할부가 있다 보니까 2, 300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도 5톤 이상 기준으로 할부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200, 3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 회사에서는 일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차에 투자한 돈이 있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투자라는 거는 현금을 주고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게 투자인 거고, 할부금의 절반은 지출, 절반은 저축.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뭐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게 너무 심하다고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딱 제격인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요즘 1톤 화물차 일하기 힘든가요? 제 친척이 하고 있는데 진짜 뼈나간다고 적어도 4톤부터 시작하라던데 1톤은 절대 하지 말라고. 사실인가요? 1톤 화물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그 차량 톤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사실 1톤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차량 유지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운용 비용도 저렴하고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4.5톤 이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대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1톤은 내가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지만 큰 톤수 이거 감당하기엔 너무 버겁다, 아니면 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톤수에 맞게 매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유지를 하고 뭐 비용을 할부를 내더라도 다 생활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 숫자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톤수는 많이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편하게 일을 하시려면 사실 큰 차로 하는 게 맞습니다. 큰 톤수로 하는 게 맞고, 1톤 화물차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변수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뭐 알바로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일을 알아볼 때는 신문지 안에다가 전단지 넣는 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업계에서는. 배달이 오면 그러니까 신문이 들어오면 저는 가정에다가 배달만 해주는 줄 알았지만, 막상 일을 시작을 할 때 보니까 전단지를 5장, 6장씩을 신문에다 꽂아 놓고 또 일을 해야 됐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일을 진짜 시작하고 나니까 생기는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새벽 배송 같은 걸 할 때 보면 그냥 배송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사진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이래서 이제 이 친척분은 이제 뭐 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은 1톤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뭐 어디든 알아보셔도 쉽다고 얘기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절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예. 자, 여섯 번째. 우리 아빠가 화물차 하는데요, 다 사기라는데요, 말이 안 되게 운반비가 안 맞는데 더 내려서 그걸 또 뺏어와서 대기업 고정거래처에 있다고 차를 판다는군요. 자, 이 부분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량을 직접 수주를 하거나 입차를 따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계약을 한번 하면 오래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정되는 그 운반비 같은 경우는 노선의 그 거리 대비, 뭐 기름값 대비, 톨비 대비, 이게 다 합쳐져서 나온 단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그 단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단가를 받아서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원청사가 받아오면 그거를 밑에서 받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받는 회사들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뭐 누구든지 이제 뭐 대기업 고정거래처다라고 하면은 그거 이상 안정적인 건 없거든요.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가져오려고 단가 체계를 뭐 무시하고라서도 이렇게 막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돌머리 소녀 아버님 같은 경우 케이스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업체가, 그러니까 입차를 받은 업체가 이제 재입차를 못 받아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차량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차주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30만 원을 받았는데 업체가 바뀌고 나서 29만 5천 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입찰 경쟁이 들어가서 단가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 뭐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단가가 깎이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예전에 받았던 금액이 있고 이제 바뀌고 나서는 또 그 금액이 아쉽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3차 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럼 이런 회사는 또 직접 입찰을 못하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이 거래를 한다는 건요, 이 전국적인 걸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입찰을 받아온 회사에서 또 재입찰을 해서 받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업체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단가가 안 맞는다 라고 토로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톤 신차로 시작을 해보려는데 오늘 물류라는 하남의 이차한 사무실에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원래 하던 직업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려는 거라 중고지입보단 신차로 하려는데요. 가서 보니 다른 분이 했던 매출권도 보여주시고 법인 영업번호판, 그러니까 지입료도 달에 부가세 포함 27만원 정도 나간다고 하고, 수수료 몇 번 뛰어가는 거라던데 전액 할부로 시작을 해도 될까요? 지금 직업은 몸은 편하고 안정적 월급이지만 연차에 비해 박봉의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심해서 몸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 정직하게 돈 버는 그런 일을 해보려 몇 주를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사실 이분은 지금 저희 차주님이세요. 이분이 연수한 그런 영상도 있고, 사실 직업을 지금 유지하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오래 못할 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영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시절에 IT 쪽에서 7년 정도 꾸준하게 일을 하셨고, 또 배달대행 일까지 3년 정도 유지를 하던 때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상담을 오셨고, 사실은 이분은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몸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 정직하게 돈 버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럼 제가 성향에 맞게 플랜을 제시할 수는 있으니까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